자, 그러면 다음 세션의 주제는 스타트업이 바라는 규제 혁신, 과연 언제쯤 가능할까입니다. 진행은 1대1 파이어사이드 챗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그럼 두 분의 패널을 무대 위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성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님, 그 다음에 구태현 테크앤로 벤처 CVO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환영합니다. 그럼 바로 마이크를 최성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 맡고 있는 최성진입니다. 뭐 소개 한번 하고 저희 이야기 하시죠. 뭐.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크앤로 벤처스에서 CVO를 맡고 있는 구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궁금했는데 CVO가 뭔지 한번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저너리 오피서라고 최고 비전 책임자입니다. 예. 최고 비전 책임자. 네. 네. 그러면 제가 CVO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저는 구태현 변호사님이 익숙해가지고. Call me Ted. 네? 네, 테드라 불러주시죠. 테드라고 불러드릴까요? 네, 테드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스타트업이 바라는 규제 혁신 과연 언제쯤 가능할까라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주제입니다. 저희 둘이 뭐 그거를 시기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긴 할 텐데 일단 뭐 여기 테드쿠 구태현 CVO님은 지금 정부 규제혁신 TF에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 뭐 저도 사실 뭐 이번 정부나 지난 정부 뭐 그전에도 규제혁신 관련돼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뭐 구태현 CVO님도 마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서 뭐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제긴 한데 일단 요즘 새 정부 들어서서 아직 1년이 안 됐으니까 새 정부에서는 규제혁신 분위기가 어떤지 뭐 민간위원으로 지금 참여도 하고 계시니까 그 얘기부터 좀 나눠볼까요? 예,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5월 9일 출범한 지 이제 6개월 남짓 되었는데 몇 년 된 것 같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전 정부에 비추어서는 굉장히 혁신에 관심이 많습니다. 뭐 진심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이제 공공혁신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민간위원은 모두 18분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의 국무조정실에서 그전부터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ICT 분과의 민간위원으로 참여해왔고 또 이번 정부 들어 새로 출범한 경제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공동팀장인 경제규제혁신 TF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어쩌다 보니까 대통령급, 총리급, 부총리급 규제혁신 TF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 셈인데요. 전 정부와 많이 다른 점은 전 정부 이제 이런 국무총리실과 기재부 중심의 규제혁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정부 차원이라고 전 정부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바로 ICT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한 7가지 규제 샌드박스였죠. 전 정부의 이제 어떤 상품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이루어 왔다면 이번 정부부터는 직접 행정부의 대통령급, 총리급, 부총리급 그리고 각 장관 밑에도 다 TF가 있거든요. 장관단으로 이렇게 각 단계별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다양한 조직을 만들어서 실제 관련된 민간 단체들 또는 기업들로부터 질의와 또는 신청을 받아서 이를 하나하나 검토해서 바꿔나가고 있는 게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뭐 기대가 많이 되기도 하는데요. 뭐 규제 혁신의 진심이니까 뭐 그거는 뭐 사실인 것 같아요. 만나보면은 이제 뭐 대통령부터 뭐 여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도 물론 그렇지만 뭐 국무조정실이나 뭐 기재부 뭐 다 진심으로 규제 혁신을 바라고 계시니까 근데 사실 지난 정부들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진심이어야 한다는 거는 사실 규제 혁신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제 스타트업들이 바라는 규제 혁신과 이 정부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규제 혁신의 속도가 다른 거 또는 속도와 내용이 모두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이런 그 차이가 나타나는 좀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저한테 물어봤으면 되게 곤란했을 것 같은데 구태험 CVO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냥 드리겠습니다. 저도 2010년대 이후에 이제 정부 자문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한 10여 년 이상 바로 이제 규제 현장에서 또 우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이사로서 지난 6년간은 각종 규제 혁신 회의 등에 참석을 해보고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규제에도 레벨이 있다. 중점되는 정부가 꼭 바꾸기를 원치 않은 지켜야 하는 핵심 규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주변 규제가 있습니다. 주변 규제 근데 핵심 규제나 주변 규제나 우리 스타트업들이 느끼기에는 걸림돌인 건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작은 규제, 잔챙이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거 하나 때문에 사업 모델 하나가 진출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있고요. 최근에 예를 들면 잔챙이 규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게 배달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음식이니까 원산지 표시를 포장지에다 하라는 거예요. 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재료를 바꾸면 포장지를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배달이 끝난 다음에 그 포장지의 원산지를 보면은 배고픈 내가 그걸 반환할 수도 없고 그냥 먹을 거 아니에요. 별로 실효성도 없는 거죠. 이런데 이 작은 거 하나가 이 작은 소위 소상공인인 배달 음식점 주에게는 굉장히 큰 규제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층층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핵심적인 규제는 오히려 많이 문제가 되지 않고 이제 사업을 하실 때 보여지는 현상적인 규제, 눈에 보이는 것들 위주로 과거에는 풀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부가 좀 다른 점, 제가 뭐 정부를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거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일해야 되겠다는 이제 마음가짐이라면 기왕이면 그 좀 핵심적인 규제, 뼈대가 되는 규제, 근본적인 체질 이런 것을 바꾸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할 환경이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저도 아이디어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쳐온 것이라고 한다면 일상에 바쁘고 중요한 현장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규제를 풀어내는 규제 샌드박스 또 그런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그에 집중해온 이면에는 정말 큰 틀의 규제 패러다임 그리고 규제를 생산하는 주체 그리고 그 규제를 생산하는 과정에 있는 여러 참여자들의 이 의견 제출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잘 안 돼 온 것이 또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뭐 이제 정부나 국회 가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도 되게 많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글로벌 스타트업 이벤트 컴업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스타트업 눈높이에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스타트업들이 생각하는 규제 혁신이라는 거는 뭐 물론 이제 굉장히 거창한거나 좀 이제 복잡하게 뭔가 그 제도를 설계하고 만들어야 되는 예를 들면 이제 뭐 블록체인 쪽이나 뭐 NFT 쪽이나 이쪽은 이제 규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런 철학적인 문제가 맞닿아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저한테 찾아와서 이제 상담하고 같이 고민하는 이슈들은 이런 것조차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니 정말 답답하다.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법을 찾아봤더니 알고 보니 안 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여기 눈썹 문신만 해도 불법이잖아요. 네. 의사가 눈썹 문신 해주고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 해 300만 명이 눈썹 문신 하는데 그거 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법상으로는 그 불법이고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만 얼마 전까지 일본도 불법이었다가 일본이 풀려가지고 오직 우리나라만 그렇고 뭐 저 우버나 타다 같은 뭐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는 뭐 제도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타협을 봐서 다 제도화 내로 그 들어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은 거죠. 뭐 네. 이제 주류 온라인 판매라든지 맞습니다. 네, 성인한테 판매하겠다는데 네. 근데 그 부분이 결국 이걸 해결하고자 해서 찾아가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그게 네. 당연한 얘기가 아닌 게 되잖아요. 그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민감해서 정부가 보호해줘야 되니까 정부가 규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오늘 좀 솔직한 얘기를 원하세요? 네, 저는 올해 관찰한 결과 규제는 중립적이지 않다는 대부분의 규제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관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운영하고
만들고 운영하는 주무부처에 직접 들어가 보고 거기에 어떤 플레이어들이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면 뭐 일종의 관산 복합이 형성돼 있고요. 그 정점에 정부 부처가 있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인증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한 240여 개의 국가 인증이 있는데요. 법정 임의 인증도 있고 법정 의무 인증도 있는데 인증 산업이에요. 근데 그 산업의 정점에 정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증 하나가 이제는 낙후됐고 필요 없고 불편을 주고 또 시장이나 기술의 발전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런 인증은 이제 민영화하거나 없애자라는 얘기를 하면 해당 부처와 그 산업 전체가 반대를 하는 거죠.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지난 20년 동안 그러다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눈으로 목격한 정부의 법으로 정해진 법정 인증이 없어진 유일한 사례인데, 그 당시에 잘 아시지만 그 당시 정부의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딱 찍어서 얘기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모든 규제를 찍어서 얘기합니까? 그 정도의 강력한 돋보기 같은 햇빛으로 돋보기를 모으는 정도의 그 정도 파워가 아니면은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가 규제 중립적이라고 믿는 것은 약간 좀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미 형성된 규제는 누군가의 말씀대로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해관계자가 법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인데, 이건 국민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규제를 만들어내는 양산 시스템이 결국 기득권 위주로 움직여온 것을 한 번도 우리가 바꿔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오늘 현재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의회도 상당한 그 책임이 있는데 정부 공무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억울하다. 요즘 규제의 90%는 여의도 의회에서 만들어진다. 국회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의원들을 통해서 입법을 해내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국회가 여야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은 그냥 금방 만들어지잖아요. 타다금지법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산업을 타다금지법을 만들었는데 불과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입법들은 여야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아예 회기 만료로 폐기돼 버리죠.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중변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렇죠. 국회 보면은 이게 국민의 이제 그 국민의 대표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건데, 사실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표가 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거여서 많이 찾아오고 실제 민원 넣고 의원실 찾아오고 뭐 이런, 아니면 시위하고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시더라고요. 그 택시 이슈 때도 저랑 좀 이렇게 스타트업 많이 도와주시는 국회의원 분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자기가 타다금지법을 반대 못 해가지고 너무 미안하다. 근데 우리 지역구에 택시 차고지가 5개나 있어가지고 그것만 해도 뭐 유권자가 몇 명이어서 정말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럼 우리 스타트업들도 뭐 그런 좀 그거를 해야 될까요? 결국 힘의 논리인 것은 맞는데요. 이제 법으로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규제 영향평가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규제 영향평가는 뭐냐면 선진국에는 많이 도입되어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특정 집단의 이해를 반영한 입법이 원내 다수당 또는 연합한 다수 세력에 의해서 뚝딱 만들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조사 절차를 거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타다금지법 같은 경우 규제 영향평가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조사했어야 될 거잖아요. 지금 당장 타다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 반 됐는데 지금 택시 대란 생겼잖아요. 그런 다양한 모빌리티가 수요를 분산시켰으면은 사실 택시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이럴 때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할 때 방법은 했습니다. 요금을 많이 올려가지고 수요를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그 수요를 분산시킬 대체적인 수단을 만들어내서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이런 다양한 연구를 했다면 그 타다금지법을 쉽게 만들지 못했겠죠. 네, 그 규제 영향 평가는 저희가 이제 같이 함께 이 국회에서 입법되는 모든 법안 재개정안에 적용돼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타다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원한 법안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제 역외군수 사업법을 개정을 하면서 자기네가 생각하는 제도적 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타다가 이미 기존 법상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단 막아야지 이 법안에 택시업계가 동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이거는 막고 우리가 나중에 열어줄 테니까. 근데 나중에 열어준다고 지금 3년 동안 300대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다 알고 그것도 있었잖아요. 수익성이 없고 네. 타다는 그냥 1600대가 돌아다니고 있었고 10,000대까지 3년 안에 10,000대까지 늘리겠다고 했었는데 그거를 막고서는 했는데 정부가 발의하는 법안은 규제 영향 평가를 그래도 받는데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전혀 받지 않고 있으니까 사실 이런 시스템의 허점을 좀 고쳐 나가는 것도 타다 네. 금지법이 너무 대표적이라서 그런데 의료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기타 모든 분야에 타다 금지법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 같은 경우도 인성정보라는 회사가 22년 전에 하겠다고 나섰던 거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인터넷이 보급되고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굉장히 ICT 회선 강국이었잖아요. 그때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부분적으로 해서 지금 규제 샌드박스 하듯이 원격 의료를 허용해 나왔다면 원격 의료 필요할 땐 원격 의료를 하고 대면 의료가 필요할 땐 대면 의료를 하면서 우리가 세계적인 원격 의료 수출국, 그리고 원격 의료가 되면은 여러 가지 기기가 필요하거든요. 디지털 의료기기 제조 강국이 됐을 거예요. 이런 기회는 20년 동안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제 단체 간의 갈등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해결도 못하는 이런 사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스타트업이 바라는 규제 혁신을 앞당기기 위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는 이제 스타트업과 생태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그러면 이게 참 답답한 상황이 굉장히 오래 가고 있는데 물론 어떤 산업에는 규제가 없을 수 있고 어떤 산업에는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요. 스타트업들은 이제 그걸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네, 또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스타트업이 하는 일이고 정부나 국회가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주지는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서 본다면 산업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스타트업들은 이 규제 이슈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까요? 일단 이거는 해결 안 된다고 보고 사업을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일단 금지하고 있는 내지는 규제가 있는 그 사업 영역 근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 유망한 사업 영역에 대한 기회를 우리가 포착했다 네네네.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전 세계 규제 올림픽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단연코 영원히 1등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규제 올림픽에서 우승국은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 갈라파고스 규제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일 거거든요. 단연코 우리나라입니다. 그 숙박 공유 같은 경우도 에어비앤비가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망신을 준 적이 있는데 전 세계 197개 나라를 조사했는데 단 한 나라만이 숙박 공유를 금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입니다. P2E 같은 경우 플레이 투 원 같은 게임 아이템을 이제 요즘에 토큰 방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소득 국가에서는 그걸로 저소득층이 소득을 올리는 수단이 되고 있거든요. 앉은 자리에 생산을 하는 거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죠. 이게 200개 나라 중에 단 2나라만 금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하겠죠. 또 한 나라 중국이에요. 이런 것들을 모아보면 당연히 규제 올림픽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 오래전인데 제 기억이 나는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좀 올렸더니 댓글을 달아주시는 현명한 현자가 계셨어요. 왜 규제가 있는 곳에서 사업을 해요? 이상하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규제가 있으면 사업을 안 하면 되지. 근데 우리 스타트업들이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이 고통과 불편함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는 보이는 이런 모델들을 정말 해결해 보고 싶은 마음이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 창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혹자는 또 전생에 나라의 역적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현생에서 다시 그걸 국민에게 보답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창업 마인드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해서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규제가 있지만 이 규제를 돌파하는 것은 법을 개정하는 경우 또는 시행령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신데 의외로 정부가 적극 행정으로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정부가 해석만 바꿔주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경우가 정부가 어떤 규정에 대해서 해석을 좁게 해주거나 해석을 넓게 해줘서 막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정부의 적극 행정을 요구하면 됩니다. 저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위원회에서
가장 돈이 안 들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계속 주문하고 있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좀 더 실감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약사법에는 배달 금지라는 용어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약을 내가 받으려면 뭐 전화를 해갖고 진료하고 약국에서 보내줘야 될 거잖아요. 즉 배달과 판매가 함께 일체된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중국집에 짜장면 배달하고 이제 혼동하는 겁니다. 짜장면 주문하면 짜장면을 판매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져다 주니까 판매는 바로 배달을 포함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판매와 배달은 다릅니다. 판매는 매매 계약이고 배달은 운송 계약이에요. 그래서 나눠지는 거죠. 지금 음식 배달 앱에서 음식을 시키면은 배달료를 따로 받잖아요. 배달은 그 라이더 분들의 수입이거든요. 화물 운송 계약입니다. 약사법에는 배달 금지는 없는 거죠. 약사가 팔아야 된다는 규정. 약사가 약국 내에서 약을 팔아야 된다는, 즉 장돌뱅이 약사를 막는 규정만 있지 약사가 배달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 주세요. 근데 집에 이따 오후 3시에 배달해 주세요라고 할 때 이 배달을 금지하는 건 없는 거예요. 약국에 가서 약을 샀잖아요. 그럼 배달해 줄 수 있는 거지. 금지도 없어요. 그걸 왜 막아? 내가 가서 대면해서 복약 지도를 받고 약을 샀는데 배달해 줄 수 있죠. 이거 슈퍼마켓에서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가서 주문해서 다 결제하고 나면 장바구니에 있는 것을 배달해 주잖아요. 배달 금지를 하는 건 좀 이상한 거죠. 왜 동네라든지 특별히 오염되거나 부패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럼 이제 필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만 필요한 규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건복지부가 솔직히 인정하고 해석을 맞다. 배달 금지는 없다. 이제부터 배달 금지는 만들게. 다만 필요한 부분에만 만들게라고 적극 행정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적극 행정은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맞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여러분들이 규제를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명문으로 금지가 있는 곳이라면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정부의 해석이 금지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하고 상의해 주시면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규제로 인해 어려운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타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한 100건 정도 건의하면 한 10건에서 15건 정도 완전한 해결은 아니고 의미 있는 진전 뭐 해서 타율이 한 1할 오픈 정도밖에 타율을 안 높여야 되겠는데요? 네, 메이저 리거라면 퇴출될 수준인데. 그렇죠.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네, 그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굉장히 이제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제도라는 게 그 의지 때문에 움직인다는 게 좀 약간 아이러니하기는 한데 정말로 정부가 또는 국회에서 이거는 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거는 정말 필요하지 않나. 라는 이제 그렇게 들리도록 하는 게 스타트업들이 또 만들어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첩첩 규제가 있는 것 같았지만 또 의외로 잘 풀린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토스가 이승건 대표가 처음에 간편소금 시작했을 때 그거는 사실 저도 안 될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금융위원회야말로 우리나라 규제의 거의 끝판왕 수준이어서 근데 그 당시 금융위원장과 또 은행장 몇 분이 이거 되게 혁신적인 서비스인 것 같다. 우리 은행이 조금 손해 볼 수 있지만 하게 해주자. 금융위원회에서도 이거는 좀 하게 해주자. 라고 해서 처음에는 2-3개 은행밖에 이 간편소금이 안 됐었는데 은행이 될 줄은 몰랐겠죠. 그렇죠. 사실은 지금처럼 직접적인 경쟁자가 판을 될 줄은 흔들 모르고. 줄은 몰랐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스타트업들이 초기 단계에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예쁨을 받아야 된다고 해야 되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용자들이 정말로 필요하고 또 이제 규제 당국에 있는 분들도 이건 나도 정말 불편했는데 이런 걸 해결하는 스타트업은 뭔가 기회를 열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또 굉장히 빨리 가는 경우들이 아까 공인인증서도 저도 20년 동안 이제 이거 폐지하자고 주장해 왔는데 저는 안 될 거라고 또 봤거든요. 비관적으로 좀 봤는데 정말로 이제 굉장히 늦었지만 좀 해소가 되고 하는 걸 보면 결국은 우리가 뭐 상황에 따라서는 반대하는 이익단체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의 어떤 지지, 공감. 그래서 여기 오신 관심 있는 분들, 우리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게 정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정부는 실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규제를 뚝딱 만들거나 규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타다금지법 때 만약 160만 명의 이용자가 국회와 정부에 목소리를 내주셨다면 그게 쉽게 하지 못했을 수. 택시보다 훨씬 많은 이용자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훅 넘어가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이용은 하시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고 좀 힘을 내주시는 목소리 그런 것은 좀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스템적으로도 시스템 이야기로 다시 오면 말씀드린 이제 규제 영향 평가에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 타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었어요. 네, 타다 이전에 카풀도 저희가 네. 여론 조사를 했어요. 네네. 카풀이 먼저 막혔잖아요, 타다보다. 네. 카풀 뭐 금지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국회에서 택시업계랑만 해가지고 카풀 금지법 만들 때 저희가 국민들 1,000명 이상 조사해가지고 했는데 70% 이상이 지지하셨거든요. 전면 허용 내지는 대폭 허용해야 된다. 현행법 이상으로는 최소한 허용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 조사를 해보면 진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전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가 굉장히 자명한데 그 선택적으로 목소리가 이제 수용되는 이런 문제도 이제 좀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의원실에 전화를 해야 될까요? 하루에 한뭐 그럴까요? 천 통씩. 네. 댓글도 좀 달고. 저는 그 스피릿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지금의 글로벌 탑에 있는 나라들을 잘 보시면 제국주의를 일으켜서 전 세계를 지배해봤던 그런 경험을 가진 나라예요. 그리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했던 나라들이고요. 제국주의를 전혀 지지하거나 식민지를 만들어서 그 약탈을 하는 걸 전혀 지지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의 상황이 디지털 제국주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반면 교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우리 시장에 완전 개방되어 있는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손을 장악해서 여러분들로부터 우리 경제로부터 데이터를 모두 국외로 이전시키고 그리고 우리들로부터 엄청난 조 단위의 매출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디지털 제국주의입니다. 근데 문제는 데이터가 해외로 이전하는 상황은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 그 화재 사고보다 훨씬 무서운 거죠. 카카오 데이터는 우리나라에라도 있잖아요. 근데 전부 해외로 나간 경우에 만약에 인터넷이 끊기면 우리나라는 그냥 멈춥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처럼 뭐 주계장막을 치고 인터넷을 막아버릴 수도 없잖아요. 중국에서 구글 안 되고 카카오 네이버 다 안 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나라이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이 디지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울 때는 이 내수 시장만 보면 안 되고 글로벌 빅테크와의 아주 경쟁력을 생각해야 되고 경쟁을 없애자는 얘기는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쟁할 수 있는 기업들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런 관점에서 규제를 바라본다면 타다금지법 같은 걸 쉽게 만들 수는 없죠. 네. 그런 플랫폼 기업들을 키우지 않으면 2030년, 2040년에 우리는 도대체 어떤 기업들이 우리의 부와 데이터를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여기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나 뭐 규제 때문에 어려운 부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두 분께는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규제로 인해서 어려우신 분이 여기는 한 분도 없는 것으로 모두 규제가 없는 사업 영역에서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없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질문할까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 그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희 이 마무리로 좀 여기 모이신 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나 뭐 그런 얘기 한마디 해주시죠. 네, 그 역사적으로 창업국가가 아닌 나라들은 글로벌 전 세계 주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60년대에서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엄청난 창업국가였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소위 대기업 집단이라는 거대한 기업들을 가지고 세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대기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정보화 시대 그리고 디지털 경제 시대 특히 2010년 이후에 바로 모바일 경제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엄청난 규제들이 양산돼서
이제는 도대체 빈틈이 없을 정도의 규제가 불과 10년 동안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디지털 민주주의의 장애이자 굉장히 위협이기도 합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최재봉 교수님이 얘기하는 바로 포노 사피엔스들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규제 문제는 스타트업들에게는 당장의 현안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저는 우리 디지털 시민들이 정부에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질타하고 개혁해 나가는 그런 힘을 보여주시면 그것을 기반으로 정부 안에도 의인들이 있습니다. 규제 개혁을 평생에 자기의 직분으로 삼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국무조정실에도 계시고 기재부에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더 힘을 내서 합리적으로 일선 부처들과 이야기하면서 규제들을 좀 고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마무리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 코리안 스타트업 포럼은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게 우리 스타트업들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스타트업들이 하는 일이 결국 우리 주변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발견해서 그걸 먼저 나서서 해결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스타트업이 만드는 혁신의 성과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그 제도, 규제 역시 이런 혁신을 촉진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도 이전보다는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은 규제 때문에 너무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고 스타트업들이 결국은 그것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규제를 혁신했더니 이렇게 국민들이 행복해지는구나 라는 모습을 자꾸자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규제 영역에 있는 스타트업 분들은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함께 노력해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